빅데이터의 분석과 이해, 좀 심층적으로 알아보기 위해서 데이터의 어떤 저장과 분석이라는 차원에서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기술의 중요성이 있고요. 좀 심층적으로 또 이제 IT를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 역사를 지금 보고 있는데 역사를 또 바로 보기 위해서 뭘 알아야 될까라고 하는 차원에서 패러다임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패러다임 얘기를 지난 수업 시간에 우리가 좀 얘기를 했죠. 그래서 크게 뭐가 있다? 네 가지의 큰 축이 있는데 두 가지의 큰 축이죠. 두 가지의 큰 축에서 네 가지의 패러다임이 많이 얘기되고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기술 결정론적 시각, 기술 결정론적 패러다임. 그게 미국 중심과 선진 유럽 중심의 다미넌트한 패러다임으로서 지금 인정받고 있다라고 하는 테크놀로지컬 디터미니즘 패러다임이 있고, 거기에 이제 반대편에 소셜 디터미니즘 패러다임, 그래서 사회 결정론적 패러다임이 있다라고 얘기했고요. 또한 또 다른 한 축으로 이걸 좀 파지티브하게 보느냐 네거티브하게 보느냐에 따라서 유토피안 패러다임과 엔타 유토피안 패러다임이 있는데, 현재 아마도 현재 정보화 사회라든지 기타 우리 인류 역사에서 지금 흐름으로 봤을 때 두 개의 축에서 네 개의 패러다임 중에서 크게 얘기될 수 있는 부분에 가장 다미넌트한 패러다임은 기술 결정론적 시각과 유토피안 패러다임을 동시에 갖춘, 기술 결정론적 시각과 유토피안 패러다임을 동시에 갖춘 그 네 개 중에서의 하나의 패러다임의 조합이 현대 사회를 지배하는 패러다임이다라고 보면 되겠어요. 알겠습니까? 자, 그런 연장선상에서 이제 우리가 얘기되고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잠깐 유토피안, 엔타 유토피안 강의록을 보면요. 그 유토피안이라고 얘기했을 때 글로벌 빌리지라는 용어가 있는데요. 글로벌 빌리지라고 하는 용어는 마샬 맥루안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제안되었던 아이디어예요. 마샬 맥루안. 여러분 보다시피 글로벌이라는 것은 세계적인 이런 뜻이고, 빌리지라는 단어는 마을 이런 뜻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세계적인 마을이다라는 얘기는 조금은 우리가 컨트로버셜한 얘기예요. 컨트라딕토리하다라는 얘기는 역설적이다 이런 얘기인데, 마을은 조그만하고 글로벌은 큰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마샬 맥루안은 글로벌 빌리지라는 용어를 통해서 인터넷과 같은 새로운 기술의 발달이 전 세계를 하나의 조그만한 마을로 만들 것이다 라는 예측을 1960년대에 해요. 인터넷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전에. 그래서 마샬 맥루안의 글로벌 빌리지는 어쩌면 상당히 기술 결정론적 시각과 유토피안 패러다임을 대표하는 키워드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어요. 글로벌 빌리지. 자, 그 다음에 unprecedented access to the information 이라는 얘기는 예전에 비해서 지금은 모든 정보에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차원에서 좋다라는 의미의 유토피안 패러다임이에요. 근데 모든 정보에 접근이 가능하다는 것은 좋을 수도 있지만, 모든 정보에 포함된 그에는 여러분의 개인정보도 있죠. 그래서 개인정보에 접근한다라는 차원에서는 엔타 유토피안으로도 얘기할 수 있어요. 다양한 정보에 접근하는 것은 좋기 때문에 유토피안이지만, 개인정보에 접근한다는 차원은 엔타 유토피안이에요. 자, 핸드폰이 보인다 또. 내 눈에 휴대폰이 보여. 이번 주까지는 내가 워닝하고 다음 주부터는 휴대폰 보이면 내가 이거 싹 뺐어야 되겠어. 그럼 여러분들이 아마 또 어디 떠들겠지. 카톡에 고대 교수 중에 악마가 있다. 세상에 휴대폰을 그냥 다 뺐더라. 뭐 이런. 자, 그 다음에 유토피안에 보면 No barriers like gender, age, race, economic status라는 이런 게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 옛날에는 다양한 정보라든지 다양한 지식이 젠더에 따라서도 차이가 났고요. 남성 우월 시대가 예전에 있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나이에 따라서도 차이가 났고요. 아마도 민족에 따라서도 차이가 나고, 잘 살고 못 살고에 따라서도 우리가 정보를 공유하는 데 있어서 좀 차이가 있었어요. 배리어가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 인터넷 이후로 여러분은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세상의 모든 정보에 들어갈 수 있다는 차원에서 collapse of barrier라고 얘기해요. 무슨 말이냐? 배리어가 없어졌다. no barrier다. 라는 차원에서 얘기는 이거는 유토피안적인 얘기일 수 있다. 뭐 그런 얘기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엔타 유토피안으로 보면 커머셜 마켓이라는 얘기는 여러분이 네이버에서 열심히 검색을 하고 네이버에 필요한 정보를 클릭하고 들어갈 때 제일 좋아하는 데가 어딘지 알아요? 어디가 제일 좋아하겠어? 여러분도 좋겠지만 내가 원하는 정보를 찾았기 때문에 여러분보다 훨씬 좋아하는 데가 있어. 네이버가 더 좋아하겠죠. 왜? 여러분의 클릭 한 번, 여러분이 검색을 한 번 할 때마다 네이버는 뭘 벌죠? 돈을 벌죠. 여러분의 노동에 따라서 돈을 버는 사람은 여러분이 아니라 네이버가 돈을 벌어요. 그 여러분은 뭐하지? 공짜로 일해주는 사람. 진짜예요. 정보화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은 그냥 공짜로 일해주는 사람이야. 돈도 안 받고. 실제 돈 버는 사람은 그 인프라스트럭처를 갖고 있는 회사들. 네이버에서는 여러분이 링크를 한번 클릭할 때마다 그 링크에 상업적으로 광고를 하는 업체에서 네이버에 얼마를 지급하는지 알아요? 한 번 클릭에. 어떻게 알았어? 이야. 여러분 들었죠? 얼마인지? 못 들었어요? 하여튼 얼마를 지급해야 돼. 네이버는 여러분들로 하여금 클릭을 많이 하게끔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사를 보면요. 네이버에서 기사를 보면 기사들이 다 짧아. 왜? 그게 부족하면 또 다른 헤드라인의 기사를 또 클릭하게 만들고 또 클릭하게 만들고 유현진이가 15성 실패하고 방어율 3.0 된 거 기사 한 2개면 되는데 왜 50개 정도 기사를 만들었을까? 계속 들어가게끔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똑같은 내용의 기사인데도. 왜? 많이 클릭할수록 네이버는 방문자 수가 많아지죠. 여러분 방문자 수잖아. 비지터의 숫자만큼이나 네이버는 광고주들한테 돈을 많이 받을 수 있어. 이해돼요? 그래서 네이버 측에서 광고주들한테 돈을 받을 때 뭐에 따라 다르냐? 비지터, 사람의 숫자, 또 여러분이 얼마나 그 사이트에서 오래 머무르냐, 시간 이런 걸로 돈을 받아. 그래 여러분이 열심히 일해주고 돈은 네이버가 버는 거지. 그죠? 그게 커머셜 마켓. 정보기술은 상업적 목적에 따라서 상당히 발전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개인이라든지 사람의 복지 차원으로 얘기되는 게 아니라 단지 상업적 목적으로 얘기할 때는 그런 보다 엔타 유토피안으로 얘기할 수 있다. 사람들이 불쌍하잖아. 뭔지 알아요? 그게 엔타 유토피안적인 거 될 수 있다. 내가 가끔 강의하다 보면 어떤 특징을 알아? 여러분들 중에 내가 웃길 타이밍도 아닌데 웃는 애들이 있어. 어제 뭐 꿈꾼 걸 생각하는 건지, 아니면 오전에 남자친구랑 전화했던 걸 생각하는 건지, 아니면 나 몰래 뭔가를 보고 있는 건지. 딱 보면 알아, 난. 제가 지금 내 수업에 집중 안 하고 딴 생각하면서 웃고 있구나. 계속 하세요. 나한테 딱 한번 걸려봐. 엔타 유토피안적인 강의죠, 이건. 여러분들을 협박하고 여러분의 권리를 이렇게 막 묻는 거죠. 내가 여기 다 보인다 이거야. 여러분들이 다 보여. 자, 다 보인다. 파납티칸이라는 단어예요. 다 보인다. 다 본다 아니야. 다 본다 아니야. 블랙박스 다 본다 아니야. 다 보인다라는 얘기는 내가 센트럴 타워야. 여러분들은 모든 사람들이고요. 가운데 서서 이렇게 위에서 내려다보면 여러분들이 뭐 하는지 다 보여. 진짜 다 보여. 다 보이는 거 파납티칸 뷰예요. 존 스튜어트 밀이라는 사람이 세상에 존재하는 가장 완벽한 감옥을 디자인하고 싶어. 감옥. 그래서 어떻게 디자인하는 게 제일 좋을까 고민하던 끝에, 자, 밀도 그랬지만 제레미 벤댐이라는 사람도 그 후에 또 얘기하는데, 그래서 파납티칸 뷰라는 것은 엔타 유토피안의 가장 대표적인 컨셉이면서도 오래전부터 프리전 시스템, 감옥을 설계하는 많은 사람들에서 얘기되는데, 파놉티칸이라는 단어는 이런 거예요. 여기가 감옥이에요. 동그란 게 감옥의 벽이야. 라고 했을 때 가운데
여기에 내 그림을 못 그려 참. 이런 센트럴 타워라는 게 있어. 센트럴 타워. 가장 높은 거 있잖아. 그 다음에 이렇게 감옥의 벽 주위에 전부 다 이렇게 감옥 셀을 만들어. 이게 감옥이야. 이 감옥이 뭐 1호, 2호 이렇게 나갈 수 있겠지.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여기를 다 보이지? 아니, 다 보이잖아. 그러니까 뭐냐면 감옥에 있는 모든 감옥의 방들이 가운데서 보면 다 보이도록 만들어 놓은 감옥 시스템. 그게 어쩌면 프리전이라고 하는 감옥 시스템의 가장 완벽한 그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뭐 하는지 다 도망 못 가게 딱 지켜볼 수 있는 거. 이걸 다 이렇게 지켜볼 수 있는 거죠. 가운데에서. 이 감옥 시스템을 우리가 패놉티컨이라고 해요. 패놉티컨. 펜이라는 것은 원형이라는 뜻이지. 그래서 제레미 벤담, 그 전에 스튜어트 밀 이런 사람들이 얘기할 때 이 감옥은 완벽한 감옥이고 그 뒤에 많은 사람들이 엔타이 유토피안으로 얘기할 때 현대 사회는 이러한 감옥과 같다 이런 얘기야. 이런 감옥처럼 우리가 주고받는 문자, 우리가 전하는 내용, 우리의 생각마저도 다 모니터링 받고 있다. 다 감시받고 있다. 누구에 의해서? 때로는 정부에 의해서, 때로는 구글, 네이버와 같은 업체에 의해서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이 다 오브저브 되고 있다는 게 뭐죠? 파놉티칸 뷰예요. 그래서 파놉티칸 단어는 우리가 엔타이 유토피안을 얘기할 때 가장 많이 쓰는 용어 중에 하나가 패놉티칸이다. 그 다음에 뭐 프라이버시 당연하죠, 그죠? 여기 보면 프라이버시, 바이러스 문제, 그 다음에 사이버 스페이스에서 다양한 걸 잃는 문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또 게임 중독, 그 다음 또 뭐가 있을까? 여러분이 봤을 때 이건 새로운 기술의 발달로 나타나는 굉장히 안 좋은 거. 뭐 자살이 많아졌다, 우울증이 증가했다, 그 다음에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횟수가 줄었다, 그죠? 간단하게 그냥 뭐 문자할 수 있으니까, 그죠? 그 다음에 집에 가면 옛날에는 그랬어요. 집에 가면요, 거실에 다 모여가지고 TV 같이 보고요, 저녁 같이 먹고 했어. 지금은 어떻게? 다 각자 방에서 딴 일 하고 있죠. 아닌가? 그래서 우리 애는 절대 내가 퇴근할 때 나오라 그래. 방에 있다 튀어나와야 돼. 왜? 그게 가족이니까. 획일화된 가족이 아니라 이렇게 완전히 분열된 가족이 아니라 가족이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는 많이 잃고 있어요. 왜? 각자 할 수 있는 게 생겼으니까. 휴대폰으로 뭐 TV 보고 휴대폰으로 서치하고, 그죠? 자, 그런 것들도 전부 다 어떻게 보면 엔타 유토피아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많은 것들을 잃어가고 있다라는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편한 것도 많죠, 뭐. 그죠? 편한 것도 많다라는 얘기는 유토피아적으로 얘기할 수 있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자, example of the important paradigm 이렇게 얘기했을 때 우리가 마샬 맥루한 얘기도 안 할 수 없고요. 해럴드 이니스, 패놉티칸 이렇게 예를 들어놨는데 해럴드 이니스라는 사람은 여러분들이 그냥 알 필요는 없어요. 자세히. 그냥 해럴드 이니스라는 사람 이름만 그냥 들어놓으세요. 근데 마샬 맥루한이라는 사람은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실 필요는 있어요. 내가 얘기했죠? 현대의 정부와 기술의 어떤 그 철학적 토대를 제공한 사람 중에 한 사람. 마샬 맥루한이 기술 결정론적 시각과 유토피안 패러다임 시각을 상당히 많이 제공했던 사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중요한 컨셉 중에 아까 얘기했던 글로벌 빌리지, 또 우리 미디어 학부에서는 꼭 배우는 내용이에요.
medium is message라는 게 있어요. 중요한 하두가 medium is message. medium is message. 굉장히 중요한 하두죠. 우리 미디어뿐만 아니라 현재 정보 사회에서 medium is message. medium is 마사지 아니에요. medium is message. medium은 뭐죠? 미디어죠, 미디어. 미디어의 단수형이고 메시지는 뭐예요? 컨텐츠죠. 담고 있는 컨텐츠, 내용. 그래서 medium is message는 무슨 말이냐면 메시지를 결정하는 것, 컨텐츠를 결정하는 것은 미디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미디어가 더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른 얘기로 이런 거야. 그래서 예를 들었는데 마샬 맥루한이 예를 든 게 뭐냐면 이런 거야. 내가 이거 들고 있는 게 어떤 물이야? 마시는 물이지. 마시는 거지. 근데 이 물을 내가 뭐가 있을까 좋은 게. 저 쓰레기통 있지, 쓰레기통. 저 보여, 오른쪽에 쓰레기통? 저 쓰레기통이 조그마한 쓰레기통에 이 물을 들고 내가 왔다. 그럼 여러분들은 그 물은 어떤 물이다? 쓰레기통에 그냥 있는 물이지. 그럼 절대 마시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 그지? 그 무슨 말이야? 똑같은 물이야. 물을 담고 있는 용기. 그게 뭐야? 물을 담고 있는 용기, 정보를 담고 있는, 정보를 딜리버리하는 미디어. 그 미디어 속에 포함되어 있는 컨텐츠라고 봤을 때, 이 컨텐츠가 뭔지, 이 물이 어떤 물인지를 규정하는 것은 뭐다? 현대사회에서 물을 담고 있는 용기, 즉 미디어다 이런 얘기지. 이해돼요? 우리가 물을 보고 이건 먹는 물이다, 이건 세수하는 물이다, 이건 목욕하는 물이라고 구별할 수 있어요, 여러분 혀로? 그걸 구별할 수 있으면 진기명기에 꼭 나가시기 바랍니다. 쫙 한 다음에 이건 먹는 물, 쫙 한 다음에 이거는 목욕탕에서 방금 떠온 물. 우리가 그럴 시간도 없고요, 그럴 능력도 없어요. 그러나 뭐냐, 그 물이 어떤 물인가를 규정하는 것은 목욕탕의 튜브 속에 있는 물은 목욕하는 물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어떤 걸 보고 규정하는 거야? 그렇지, 용기를 보고 규정하는 거지. 그 물이 여기 담겨있으면, 여러분 목욕탕에 있는 물인데 살짝 여기에 담아와서 이렇게 내밀어 놓으면요, 여러분들이 저는 먹는 물이라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무슨 말이야? 새로운 기술의 발달은 이런 용기들의 발달을 가져왔고, 용기 속에 담기는 컨텐츠와 메시지는 이 용기에 의해서 더 많이 좌우될 때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건 무슨 말이야? 기술 결정론적 시각이 아주 그냥 익스트림리한 경우지. 이 얘기를 누가 했느냐? 마샬 맥루한이 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른 얘기로 하면 이런 얘기야. 똑같은 뉴스를 라디오를 통해서 듣는 거하고 텔레비전을 보면서 보는 거하고 신문에서 읽는다는 게 다르다는 얘기야. 똑같은 뉴스인데. 신문에서는 뭐를 가지고 읽어요? 눈을 가지고 읽죠. 그러면 눈을 통해서 들어온 정보가 머릿속에서 막 활발화될 거야. 그는 뭐죠? 텍스트, 문자 중심의 정보죠. 이해돼요? 그 정보가 텔레비전을 통해서 나올 때는 문자보다는 뭐가 더 중요해? 영상, 그림이 더 중요하죠. 그건 우리 머릿속에서 그림 중심으로 가게 돼 있죠. 이해됩니까? 라디오는 똑같은 컨텐츠지만 소리, 그래서 청각을 통해서 우리가 정보를 처리하게 돼 있죠. 자, 시각, 청각, 그 정보가 같아도 뇌 속에서는 다르게 처리하고요, 다르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어떤 사람은 청각을 더 중요시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시각을 더 중요시합니다. 여자와 남자는 시각에 더 센시티브하죠. 그래서 야한 동영상을 남자들은 더 많이 보려고 해요, 여자들보다. 여자들은 청각에 약해요. 아니, 남학생들 잘 들어. 여자들은 청각에 약해.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 달콤한 목소리로 사랑을 속삭이면 성공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 내 얘기가 아니라 숱한 그 연구 결과에 나온 얘기야.
선생님이 저 봐라. 내 얘기가 아니라 내 얘기가 아니라 오랜. 그래 여러분이 중요한 게 있어. 하버드 대학교의 발표에 따르면 이러면 이러는데 내 얘기다 이러면 이게 뭐야? 하버드 대학교 김성태 이해돼? 중요한 거예요. 같은 뉴스인데 여러분 조선일보에서 보도를 했어. 같은 뉴스인데 미안해 저 전남에 해남에서 온 친구가 있으면 전남 해남 일보에서 보도했어. 같은 뉴스인데 근데 받아들인 사람은 다르게 받아들인다는 거지. 뭐 조선일보는 맞겠지. 전남 해남일보 이거 말이야 이장님이 그냥 한 얘기 아니야 이거? 뭐지? 메시지에 대한 여러분의 인식이 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메시지를 딜리버리하는 미디어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얘기야. 맞는 얘기예요. 맞는 얘기야. 자, 그런 게 미디어 이미지 메시지고 그걸 어쩌면 꽤 오래전에 간파하고 얘기했던 사람이 마샬 맥루한이라는 사람이에요. 미디어 이미지 메시지. 저 먹습니다. 이게 먹는 물이니까. 자, 해롤드 이니스는 간단하게 내가 언급할게. 해롤드 이니스라는 사람은 맥루한하고도 친했던 사람인데 이니스는 어떤 걸 얘기했냐면 모든 인류의 역사의 발달 과정을 살펴보니까 인류는 어떤 큰 트렌드를 보이더라 이거야. 큰 변화의 양상을 보이는데 그 변화의 양상이 어떤 거냐면 옛날에는 시간이라는 게 중요했는데 지금은 공간이라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야. 그래서 역사의 큰 흐름이 시간적인 거에 얽매여 있던 인류가 공간적인 걸로 더 중요해지는 시대로 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록의 역사, 기록의 문화, 책, 신문, 기록하는 거죠. 문자 기록하는 거죠. 기록의 문화는 어떤 게 중요했냐면 시간에 더 구애받지는 않아요. 왜? 시간이 지나도 책은 그대로 가잖아. 책이라는 것을 한번 만들어 놓으면 한 300년, 400년, 2000년 전의 책도 지금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이라고 하는 장애물을 극복한 건 기록, 문자, 책 이런 거였어요. 그죠? 이해됩니까? 공간이라고 하는 장애물, 저기서 떨어져 있는데 공간이라는 장애물을 극복한 건 뭐야? 지금 살고 있는 우리의 방송, 지구 반대편도 우리가 볼 수 있죠. 인터넷, 미국하고 지금 바로 이메일 할 수 있죠. 공간이라고 하는 것들을 극복한 기술의 출현이 지금 현대사회에 굉장히 중요해졌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해롤드 이니스는 뭐를 크게 구분하느냐, IT의 역사와 미디어를 어떻게 구분하냐면 시간 편향적 기술과 공간 편향적 기술로 구분을 해요. 시간 편향적 기술은 time biased technology라고 얘기하고 공간 편향적 기술은 space biased technology. biased 그러면 또 바이러스 이렇게 쓰지 마. 여러분 또 보면 이런 거 아니야. 바이러스 아니야. 바이어스. 바이어스 뭐야? 기울어져 있다 이런 뜻이지. 바이어스 있다. 시간 편향적 타임 바이어스드 테크놀로지는 시간이 더 중요한 거. 시간을 더 중요시 여겼던 거. 그래 옛날이죠. 뭐 저기 건축물을 한번 지어놓으면 오랫동안 가잖아. 시간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들, 기술들. 책 한번 해놓으면 오랫동안 가잖아. 그래서 옛날은 시간이라고 하는 타임 바이어스드 테크놀로지가 상당히 중요했었어요. 그러다가 실제 구텐베르그의 인쇄술의 발명과 그다음 항해 기술이 발달하면서 이쪽에 있던 책들이 배를 통해서 저쪽으로 가고 이쪽에 있던 종교가 배를 통해서 저쪽 세계로 전달이 되죠. 공간을 극복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스페이스 바이어스, 공간 이동이 더 중요한 기술의 발달이 눈에 띄게 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가벼워진 책.
무거운 책이 아니라 신문. 이거 뭐 쉽게 이동이 되잖아. 그죠? 라디오, 멀리도 들을 수 있는 것. 텔레비전, 멀리서도 볼 수 있는 것과 같은 최근으로 올수록 이런 기술들은 스페이스 바이어스된 테크놀로지다라고 얘기했어요. 텔레비전 한번 방송되고 나면 녹화해 놓지 않으면 없어져 버려. 시간이라는 개념은 여기서 초월된 거야. 이해돼요? 그래서 해럴드 이니스의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는 편향성이라는 개념. 세상의 모든 기술은 편향성이 있는데 크게 두 가지로 시간과 공간으로 나눌 수 있다. 어려워요? 안 어렵지? 세상에 이거보다 쉽게 강의할 수는 없어.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쉽게 가르치는 교수님의 수업을 듣다 생각하면 돼요. 이 말이면 안 돼. 거짓말 할 때는 꼭 말이 씹혀. 그래서 마샬 맥루한과 해롤드 이니스, 그 다음에 우리가 파놉티카한 적이 봤죠. 이런 것들도 전부 다 뭘 기준으로 한다? 패러다임이라는 걸 기준으로 하고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알아두면서 패러다임. 그래서 패러다임이 중요하다. 라는 얘기를 안 할 수 없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패러다임을 연습을 한번 해볼 텐데, 우리가 한번 연습을 해보자. 여러분 각자가 우리가 배웠던 큰 두 개의 축, 네 개의 측면을 가진 패러다임에 대한 걸 가지고 우리 각자가 이게 뭔지 이렇게 얘기합시다. 자, 지금 내가 보니까 랩탑 컴퓨터를 가지고 이렇게 지금 수업 듣는 애들이 있는데, 그 인터넷 접근하지 마. 혹시나 내가 미리 얘기하는 거야. 인터넷 접근은 절대 하지 말고 수업용으로만 컴퓨터를 쓰는 건 허용이 되지만, 여러분이 컴퓨터 쓰잖아. 그 뒤에 앉은 학생 다 보이지? 아, 쟤 뭐 하는 거야? 그러면 뒤에 앉은 학생이 손해보는 거야. 집중해야 될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이 직접 컴퓨터 쓰면서 뒤에 학생들이 선생님이 열심히 강의하시는데 쟤는 뭐 하고 있지라고 생각하는 순간 뒤에 학생은 벌써 또 딴 생각하는 거지. 여러분 혼자 공부 못하는 건 괜찮아. 주위 사람한테 산만하게 만드는 거야, 이건. 그래서 노트북 쓰는 건 괜찮은데 노트북에 딴 일 하고 있으면 내가 나한테 혼날 줄 알아. 오케이?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얘를 이제 우리가 한번 얘기해 봅시다. 내가 한번 보고 오라 그랬죠? exercise 1. exercise 1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얘기한다, 누가? 신문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방송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누군가가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 그랬을 때 이 사람의 패러다임이 뭔지를 우리가 찾아내는 연습인데, 자, 한번 봐봐. The internet has provided more channels to enhance real-time communications among peoples. Very convenient and fast. 라고 하는 문장이 있어. 그러면 번역을 하자면 인터넷은 사람들의 실시간 커뮤니케이션을 제공하고 때로는 편하고 때로는 빠르다. 그런 다양한 채널들을 제공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이 문장은 이게 동아일보에서 쓴 문장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동아일보가 가지고 있는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의 패러다임은 어떤 패러다임일까? 동아일보의 이 글을 쓴 기자가 가지고 있는 패러다임은 어떻게 되나? 먼저, 그렇지. 기술결정론적 시각이 상당히 많이 들어있는 것 같고, 또 유토피안 패러다임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다. 이해되지? 기술결정론적 시각과 유토피안 패러다임이 많이 반영이 된 사고방식이다. 여러분, 이걸 뭐라 그러는지 알아? 이걸 여러분들, 자, 우리나라의 많은 기자들이 이런 사고방식을, 이런 패러다임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기사를 썼어. 그럼 여러분들 그 기사를 보게 되잖아. 여러분의 머릿속에는 계속 반복적으로 제공되고 있는 패러다임을 학습하게 되어 있어요. 배울 수밖에 없어. 자, 그걸 우리 미디어 학부의 커뮤니케이션 이론의 용어로 얘기하면 프레이밍, 그래요. 프레이밍.
미디어가 이렇게 계속 보도하잖아? 그럼 우리 머릿속은, 아, 인터넷은 좋은 거구나. 이렇게 그냥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그런 패러다임을 갖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미디어의 프레이밍 기능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미디어가 자꾸 그렇게 프레이밍을 하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조선일보와 조중동의 프레이밍의 기본 접근은 뭐예요? 우리 조중동은 뭐 하다 그래? 조중동은 보수적이다라고 얘기하죠. 그죠? 보수적인 이념을 갖고 있다. 조중동은 컨저버티브한 이념을 계속 프레이밍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한테. 그 다음에 그 반대편에 서 있는 게 대표적인 뭐예요? 뭐 한겨레 신문이라든지 경향일보, 경향신문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뭐지? 진보적이다 얘기하죠. 진보적인 프레이밍을 계속 가져오는 거죠. 자, 보수와 진보도 하나의 패러다임이에요.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패러다임처럼. 우리가 배우고 있는 패러다임은 역사와 IT 중심의 패러다임을 얘기하는 거고, 보수와 진보는 우리 사회의 이념을 이해하는 하나의 패러다임이에요. 우리는 보수 진보를 여기서 배우지는 않아요. 이 수업에서는 IT와 역사를 바라보는 패러다임을 배우는 거죠. 그러나 그도 비슷한 패러다임이죠. 그와 같은 언론의 기능을 우리가 프레이밍 기능이다라고 얘기합니다. 프레이밍 기능. 조갑재라는 사람이 조선일보에서 오랫동안 근무했죠. 월간조선. 그 사람은 우리나라에서 어떤 이념의 아이콘이죠? 극보수의 아이콘이죠. 진중권이라는 사람도 있고, 그죠? 그 다음 변희재라는 사람도 있죠. 그런 사람들이 끊임없이 자기 이념을 프레이밍을 하죠. 변희재는 보수죠. 진중권은 진보죠. 그와 같은 이념의 프레이밍을 끊임없이 진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 개인마저도, 미디어뿐만 아니라 개인들도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수업이 다 끝나고 이번 학기가 다 끝나면 여러분은 김성태 교수는 어떤 패러다임을 갖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결론 문제 얘기해 줄까요? 김성태 교수는 정말 학교를, 우리 학생들을 사랑하는 패러다임을 갖고 있습니다. 약간 비웃는 애가 있네. 약간 몇 명이 비웃었는데 뭐 비웃음도 뭐 좋은 또 리스판스죠. 자, 두 번째 우리 연습 한번 해봅시다. 자, 두 번째 한번 읽어보고, As more Korean people used SNS like KakaoTalk, many were encouraging invasion of the personal privacy라고 얘기해 봅시다. 이거 짧기 때문에 명쾌하지 않을 수는 있지만 대충이나마 명쾌한 건 뭐야? 명쾌한 건 뭘 염려하는 거야? 프라이버시를 염려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 사람은 다소 엔티 유토피아한 거는 분명히 보여. 엔티 유토피아는 보이지만 기술 결정론적 시각과 사회 결정론 시각은 잘 명쾌하진 않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한쪽을 선택하라 그러면 어느 쪽이 강해? 그렇죠. 기술 결정론적 시각이 강한 거야. 왜? 기술이 발달할수록 뭐뭐 하다라고 하는 식으로 기술이 원인이고 무슨 문제가 결과죠. 기술 결정론 시각은 기술이 어떤 끼친 영향을 보는 거잖아. 그지? 사회 결정론 시각은 어떤 사회적 요소가 기술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와 같이 반대로 보는 거잖아. 지금은 뭐야? SNS를 많이 사용할수록, 그러니까 SNS가 미친 영향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으니까 기술 결정론 시각, 그러면서도 프라이버시를 논하니까 엔타 유토피안적인 시각, 이걸 갖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as more Korean people이라고 되어 있어. 더 많은 한국 사람들이, 일본 사람도 아니고 미국 사람도 아니고 한국 사람이야. 한국 사람이 민족성이 어떻기 때문에 SNS를 정말 많이 써라고 내가 얘기를 하고 싶으면 민족성이 기술의 이용에 영향을 미친다는 걸 전제로 하잖아요. 그건 뭐지? 소셜 디터미니즘 패러다임도 일부 갖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는 있어요. 이 문장이. 그러나 명쾌한 건 엔타 유토피안 패러다임을 갖고 있다. 자, 1분 휴식. 1분 휴식. 지금 많이 상당히 졸려워. 눈도 뭐 이렇게 가라앉고 막. 1분 스트레칭. 1분 동안
이렇게 스트레칭 좀 해. 좀 이따 또 계속 진행을 할 거고, 여러분 이 책을 하나 내가 소개를 해줄게요. 이거 우리 수업 시간에 쓸 책이에요. 제가 지금 열심히 읽고 있어. 이렇게 내가 얘기했지, 이런 게 읽었다는 표시라고. 그냥 아무 때나 붙인 거 아니야. 이거 열심히 여러분 수업 시간에 같이 내가 얘기하려고 지금 읽고 있는 중인데, 수업 시간에 쓰려고 그래요. 그래서 수업 2번을 이 책을 가지고 얘기를 할 거예요. 책 내용이 너무너무 좋아서 내가 수업 시간에 강의를 하기로 했어. 책 제목은 빅데이터가 만드는 세상이라는 책이고요. 오서는 쉔버거라는 사와 쿠키어라는 사람이에요. 번역은 이지연, 21세기 북스에서 나온 책인데 한 350페이지 되는 책인데 내용이 정말 좋아서 이 책을 읽고 이 책의 내용을 2번의 수업 시간에 나눠서 같이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 읽고 오셔야 돼. 그리고 이 책의 내용은 기말 평가에서 포함이 될 겁니다. 알았죠? 그래서 한 번도 빠짐없이 책을 사든 안 사든은 중요한 거 아니야. 여러분이 그냥 이북 사서 봐도 돼. 그러나 내용은 알았으면 좋겠어. 자, 이 책을 언제 할 거냐? 다다음 주 수업 할 거예요. 다다음 주면 언제죠? 10월 15일? 그지? 10월 15일하고 10월 17일 날 수업 시간은 2번의 수업은, 중간고사 전 2번 수업은 이 책을 가지고 우리가 수업을 할 거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바쁘죠? 알아요. 진짜 바쁜 거 알지만, 이 책을 꼭 한번 읽어볼 수 있도록 제가 부탁드립니다. 이 책이 빅데이터에 대한 정말 많은 얘기들을 담고 있어. 그래서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합니다. 알았습니까? 자, 그 다음에 한번 세 번째 엑서사이즈를 한번 볼까요? 이게 Understanding Digital Society 클래스에서 프로페서 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최근에 한국의 많은 사람들이 SNS를 사용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다. 왜?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너무 시간 낭비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내가 얘기를 했다. 그럼 여러분이 봤을 때 이 문장 속에서만 얘기했을 때 김성태 교수는 어떤 패러다임을 갖고 있나? 일단은 엔티 유토피아인 거는 분명한 것 같아. 그죠? 왜냐하면 기술을 거부하고 있는 거니까. SNS를 사용하다가 카카오톡과 트위터나 페이스북을 사용하다가 야, 못 쓰겠어 이제. 왜? 타임 웨이스트고 너무 스트레스 받아. 못 쓰겠어. 그런 연구 결과를 김성태 교수가 얘기했다. 그러면 김성태 교수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일단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엔타 유토피안적인 걸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기술 결정론적 시각과 사회 결정론적 시각으로 봤을 때는 뭐가 더 강할까? 기술 결정론 시각. 자, 스트레스풀하고 시간이 낭비된다고 하는 한 개인의 평가들, 그런 것들이 기술의 사용을 받아들이지 않게 거부하게끔 만들었죠. 개인들의, 사람들의 어떤 상황들이 기술의 사용을 거부하게 만들었다. 그거 뭐죠? 사회결정론적 시각이 더 많죠. 이건 이 문장에 있었으나. 그죠? 물론 기술결정론 시각도 있어요. 예, 많은 한국인들이 SNS를 사용하고 있어서 영향을 받는다라고 얘기할 수는 있지만, 이 문장에 있어서는 스트레스 받아. 시간 없기 때문에 나 이거 안 쓸래라고 얘기하는, 스트레스 받고 시간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그런 것들이, 조건들이 실제 기술을 받아들이는 과정에 있어서 레저베이션을 갖게 만든다라는 차원은 사회결정론적 시각이 좀 더 강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이건 실제 연구 결과예요. 제가 연구한 결과예요.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너무 시간 낭비와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페이스북이라든지 카카오톡을 사용하다가 그만두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실제 연구 결과에 따르면. 그래서 SNS는 뭐의 약자인지 알아요?
그렇죠. stressful and stressful. 예,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stressful and stressful. 오케이. 엑서사이즈 하면 그렇고. 자, 네 번째 한번 볼까? 한국 정부는 청와대 트위터 서비스를 작년에 론칭을 했습니다. 뭘 기대하고? More interactive and real-time communication with peoples. 사람들과 대한민국 국민과의 실시간 상호와 실시간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 공식 청와대 트위터를 서비스를 시작한다라고 얘기했다. 그럼 이거는 어떤 패러다임을 갖고 얘기하는 거야? 그렇죠. Interactive and Real-Time Communication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 좋다라고 하는 유토피안 패러다임에 또 트위터가 가져다 줄 효과를 얘기하기 때문에 뭐죠? 기술 결정론적 시각이 더 많은 그런 텍스트라고 볼 수 있죠. 어프로치라고 볼 수 있죠. 이제 뭔지 알겠어요? 자, 지금 같은 방식대로 여러분들이 세상의 모든 기록은 어떤 한 패러다임을 가지고 우리가 평가를 할 수 있는데, 최소한 역사를 바라보는 패러다임, 그 다음에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에 대한 기록에 있어서 우리가 이 사람이 어떤 패러다임을 가지고 썼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게 대학생으로서 필요하다라는 차원에서 이 강의를 하는 거예요. 좋은 것만 받아들이지 말고 때로는 그 이면에 숨겨진 나쁜 게 있는지, 동전의 양면이 있듯이 모든 기술의 영향에는 좋은 점과 나쁜 점이 있어요. 그 좋은과 나쁜 점을 한쪽만 아는 게 아니라 양쪽을 여러분들이 알고 critically thinking, 좀 더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걸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패러다임을 이해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런 연습 차원에서 우리가 매핑 패러다임이라는 걸 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 강의 노트는 이제 여기까지 우리가 하고, 여기서 내가 꼭 이거는 보라 그랬죠. 조지 다이슨의 컴퓨터의 탄생이라고 하는 이 동영상은 굉장히 좋은 동영상이에요. 그래서 꼭 보라 그랬으니까. 지금 여러분이 많이 졸리는 관계로 잠깐 한 5분 정도 이걸 좀 보고 좀 더 조시고. 연원규 어디 있나? 연원규가 오늘 이메일로 재밌는 걸 하나 또 발표하고 싶다 그래서 내가 시간을 또 한 10분 정도 할애하려고 그러니까 그거 보고 나서 연원규 우리 발표 한번 듣고 출석 체크하고 이번 수업은 그렇게 마칠게요. 그 다음에 분명히 말하지만 책은 제가 지금 이걸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2주 후에 수업을 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충분히 2주 동안 시간이 있는 거예요. 내가 2주 후에 수업 시간에 이게 여러분 책을 안 읽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수업에 불성실하게 임한 걸로 내가 판단할 수 있어.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전혀 읽은 눈치가 없다 그러면 내가 인클래스 퀴즈를 보려고 그래요. 갑자기 퀴즈를 해서 무한도전에서 그런 거 같아. 몇 페이지에 제비가 몇 마리 있느냐 이런 거. 그지? 러닝맨. 책을 보더라도 이렇게 내가 볼 수 있어. 이 책의 32쪽 거기에 뭐가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인클래스 퀴즈를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꼭 2주 동안 시간 안에 있으니까 꼭 읽어주기 바랍니다. 자, 다음 주 수업은 인물로 보는 IT의 역사. 오케이? 인물로 보는 IT의 역사에 10명의 중요한 인물이 있는데 그 인물을 쭉 살펴보는 시간을 다음 주에 2시간을 할애할 거예요. 그래서 인물로 보는 IT의 역사 그 강의 자료를 다음 주는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네. 우리 이번 남은 한 10분 동안은 우리 연원규 학생이 여러분들한테 우리 수업에 맞는 재밌는 그 케이스가 있어서 한번 사례가 있어서 한번 발표를 하고 싶다 그래서 제가 시간을 주기로 했어요. 자, 나오시고. 혹시 발표 앞서서 하나 여쭤보고 싶습니다. 혹시 이거는 옷을 검색한 양인데 이게 어떤 걸 검색하는지 추적 가능하신가요? 이게 이 그림이 네. 2012년 8월부터 8월, 2월 유독 몰려있는 검색량인데
이게 무엇일까요? 뭐? 아니, 아시는 대로 소원 신청? 하루 이루면 되는 그래? 신청을 많이 어. 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절대 못 맞추는 거네, 저. 이처럼 검색어, 네이버 저희가 무료로 봉사한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무료로 검색하는 것 자체가 하나의 빅데이터가 돼서 그거를 네이버가 하나의 자료를 만들었는데 이거에 대해 마지막에 대한 이런 건입니다. 일단 검색어라는 거 아까 보셨듯이 사람들의 관심이 어디 있고 뭐를 검색하는지에 따라서 관심이 변화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거에 따라서 인기 검색어를 뽑을 정도로 활성화되어 있는데 2012년 10월 20일 작년쯤에는 네이버에서 네이버 트렌드 데이터라는 검색어량을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검색 서비스를 이용한 사람들이 어떤 검색어를 몇 번 입력했는지 혹은 어느 시기에 많이 입력했는지를 알 수 있는 자료입니다. 그래서 구성은 이제 네이버 트렌드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그 차례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부분은 PC와 모바일, 그러니까 컴퓨터에서 검색한 거 스마트폰 있으니까 스마트폰 검색한 게 나올 수 있고 전체 기간과 한 달, 세 달, 1년 등으로 나누어 검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검색어 조회할 수 있는데 저는 일단 20대 남성들의 가장 관심사인 오래 관심할 수 있는 크레용과 유현진을 가지고 검색해보았습니다. 일단 두 가지 검색을 통해 아니, 40대에도 관심이 있어. 40대까지 관심 있는 크레용과 유현진을 검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 보시면 부분이 약간 테이프에서 보여주시는데 파란색 같은 게 유현진이고 초록색이 크레용팝입니다. 이건 PC에서 검색한 것인데 여기 보시면 사에 제일 올라간 베개 부분이 사람이 가장 많이 검색한 것입니다. 가장 많이 검색한 건 크레용팝이었습니다. 크레용팝이 보시다시피 유현진에 꾸준히 관심이 있고 특히 메이저리그 진출하는 후부터 큰 관심을 얻은 걸 알 수 있었고 또한 크레용팝은 빠빠빠가 출시된 이후로 관심을 얻어서 최근에 관심자를 크게 얻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이 언제 많이 검색하고 어느 시기에 어떻게 검색하는지에 따라서 이 수치를 제공하는 것이 네이버 트렌드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수치 역시 모바일 또한 비슷하게 드러나는데 모바일에서도 이처럼 주로 스마트폰을 이용해서도 저희는 두 개를 비교해 보았는데 저는 총 5개까지 이게 비교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어떤 게 어떻게 변하는지를 알 수 있는 자료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특이한 것이 숫자가 매개되는 걸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숫자가 매개되는 것은 크게 솟아오른 부분인데 크게 솟아오른 부분 같은 경우는 이처럼 뉴스를 적어 놓아서 관련 뉴스를 통해서 과연 이게 어떤 소식에 인해서 많이 큰 인기를 얻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현진 홍수와 친근 연인대가 이런 소식이 있을 때 검색 순위가 많이 올라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검색하시는 거가 주로 어떤 사건이나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많이 하시는데 이처럼 이런 사건과 연관되어서 많이 검색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로 사이트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트렌드 데이터 서비스 한 건데 혹시 검색하고 싶으신 거 있으시면 저희가 검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연전 한번 해봅시다. 네, 고연전이랑 그러면 비교해서 연고전도 못하긴 하죠. 좋아. 연고전 좋다. 아, 그게 가능할까? 고연전, 연고전은 같은 용어는 다른데. 제가 한번 해보세요.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회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이게 어느 시기에 많이 검색했는지가 알 수 있는데 주로 검색한 시기가 9월이나 10월 고연전이 벌어지는 시기에 많이 검색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쉽게도 연구가 가장 많이 검색된 걸 알 수 있는데 그게 문제야, 그지? 이처럼 이 단어의 하는 트렌드에 따라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검색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개 더 알아보기 위해서 엄마 생일 선물 위해서 여친 생일 선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가 더 많이 나올까요? 저도 그럴 거 예상했었는데 의외로 엄마 생일 선물을 사람들이 더 많이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검색이 주긴 했지만 여친은 그냥 구체적으로 뭐 달라 이렇게 요구하지 않나? 그러니까 찾을 필요가 없는 거. 그래도 많이 검색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혹시 이렇게 보시겠지만 달이나 혹은 연도에 따라서 사람들이 어떻게 검색하는지 변화 수치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네이버 트렌드는 사람들이 얼마나 어떤 단어를 검색하는지를 알 수 있고 혹시 PC나 모바일을 통해서 사람들이 많이 검색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원래 이 서비스는 구글 트렌드에서 먼저 시작한 서비스였습니다. 구글 트렌드는 글로벌 서비스인 만큼 세계 어느 나라에서 많이 검색했는지 제가 검색한 단어는 나이키였는데 나이키는 슬로바키아에서 가장 많이 검색되었고 미국에서 얼마나 검색되는지에 대해서도 알려주었고 또한 이게
특이했던 점은 네이버 트렌드와는 다르게 이 단어를 네이버를 검색한 후에 가장 다음날 어떤 거 검색했는지를 알려주었습니다. 아디다스를 검색한 사람들은 거의 반 정도의 사람들은 아디다스를 곧바로 검색해 보았는데 아마 이것은 길을 검색한 후에 그 상품에 대한 비교를 아디다스를 사고 싶어서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서 브랜드별의 경쟁 브랜드 같은 것도 알 수 있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제가 검색어를 통해서 알아본 네이버 트렌드 소개해드렸습니다. 아이, 고맙습니다. 재밌었어요. 감사합니다. 뭐 간단한 그 사례였지만 우리가 쉽게 뭐 특별하게 빅데이터 솔루션이 필요 없이 공짜로 네이버에서 네이버 트렌드 분석이라는 솔루션 툴을 통해서 간단하게 해본 사례인데 여러분들도 이렇게 관심 있는 부분에 대해서 방금 같은 방식을 통해서 별로 힘들지 않게 한번 빅데이터 분석을 해볼 수 있다는 차원에서는 굉장히 유익한 그런 발표 시간이었다 생각이 드네요. 나중에 우리 수업 시간에 요 비슷한 솔루션들을 몇 개 한번 더 얘기할 거고요. 혹시라도 여러분 중에서 방금처럼 재밌는 그 빅데이터 분석 솔루션이라든지 아니면 재밌는 최근의 사례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있으면 저한테 이메일로 수업 시간에 한번 발표하고 싶다고 이렇게 보내주면 제가 판단해서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업 재밌었어요? 네. 에이, 많이 졸았으면서. 좋아요. 그러면 우리 조교가 여러분 출석 부르고 우리는 아쉽게 말이죠. 또 10월 3일이 또 노는 날이야. 난 진짜 보고 싶은데 여러분들. 그러게 말이야. 진짜 박수 치는 사람도 있네. 우리 다음 주 화요일로 봅시다. 예, 책 꼭 읽고